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정우승 산문지. 네, 오늘 73번째 이야기고요. 자살의 유혹에 침을 뱉어라. 이게 76번째까지 있는데요. 이번 주에 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가 끝나고요. 다음 주부터는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성욱 교수님, 이따가는 주인숙 선생님이 중간에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살의 유혹에 침을 뱉어라. 한 당나귀가 가난한 농부를 주인으로 섬기며 열심히 농사일을 거들었다. 그러는 사이에 세월은 빨리 흘러 농부도 당나귀도 늙어 일을 하기 힘들게 되었다. 네, 주인숙 선생님 이어서 읽어주세요. 네 번째, 459쪽, 네 번째 줄. 459쪽 두 번째 문단. 농부는, 예, 오디오 켜시고. 네, 농부는 이제 농사를 그만 지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그동안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늙은 당나귀가 걱정이었다. 내다 팔자니 쉽게 사갈 사람이 없을 것 같고 그저 준다 해도 선뜻 받아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았다. 그렇다고 그냥 내쫓으면 이리저리 떠돌다가 굶어 죽거나 운이 좋아 내 새 주인을 만난다 해도 늙어서 일을 못한다고 구박이나 받을 게 뻔한 일이었다. 네, 임희옥 선생님 459쪽 세 번째 문단. 네. 459쪽. 읽을까요? 예, 네, 농부는 어떻게 할지. 농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하루는 농사도 짓지 못하고 늙고 병든 몸이 더 이상 살아서 뭐 하겠냐. 아예 당나귀를 매장하고 나도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농부는 죽기로 결심하고 먼저 당나귀의 무덤을 팠다. 우물을 파듯 구덩이를 깊게 판 다음 당나귀를 줄에 매달아 구덩이 아래로 조심스럽게 내려보내고 울먹이면서 헛걸어 구덩이를 메우기 시작했다. 구덩이 아래에 있던 당나귀는, 이거 김 교수 읽으세요. 네, 구덩이 아래에 있던 당나귀는 갑자기 자신의 몸 위로 쏟아지는 흙더미를 받으며 생각했다. 주인이 우물을 팠는데 물이 안 나오니까 다시 메우려고 흙을 퍼붓는 것이다. 나는 그 흙을 단단히 다지기 위해 구덩이 속으로 내려보내진 것이다. 당나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구덩이 속으로 쏟아지는 흙을 발로 다지고 또 다졌다. 농부는 당나귀가 그런 생각을 하는 줄도 모르고 자꾸 울먹이며 구덩이에 흙을 퍼부었다. 다음 날 농부는 찬란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지상으로 올라와 이빨을 드러내고 크게 웃는 당나귀를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흙더미에 파묻혀 죽은 줄 알았던 당나귀가 멀쩡하게 살아있었던 것이다. 농부는 오랫동안 곰곰 생각해 보았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고, 열심히 살아가야 할 때라고, 당나귀가 내게 힘과 희망을 주었다고. 농부는 죽는 날까지 농사를 짓기로 결심하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밭에 나가 일하기 시작했다. 알린드 동화 한 편을 먼저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동화를 읽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이 동화 속의 당나귀처럼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당나귀가 구덩이 속으로 쏟아지는 흙을 자신을 파묻기 위한 흙으로 생각했다면 직성으로 올라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구덩이에 당나귀를 파묻으려고 퍼부은 흙이었지만 당나귀는 그 흙을 다르게 생각함으로써 스스로 구덩이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절망과 죽음의 헛걸, 희망과 생명의 헛걸로 바꾸어 생각함으로써 결국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당나귀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당나귀도 죽었겠지만 농부도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자살을 통해서 말입니다.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자살 사회입니다. 어린 학생에서부터 연예인, 대학 총장, 시장, 도지사,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자살하는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살은 이미 치유하기 힘든 질병입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하면 곧이어 관계자가 자살했다는 뉴스가 전해집니다. 사건 발생과 자살이 걸핏하면 하나의 연결고리를 이룹니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가슴이 꽉 막힌 듯 먹먹해집니다. 남의 일 같지 않고 마치 오늘도 내가 자살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들의 자살을 통해 내 생명의 무게나 가치조차 가볍고 무가치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럴 리 없겠지만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지면 나도 그들처럼 자살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자신의 삶의 고통을 언론에 이야기할 때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한때는 자살할 생각이 많이 했다. 독극물을 주사할까? 목을 맬까? 약을 먹을까? 구체적으로 계획한 적도 있었다. 라고 말할 때는 그 말을 듣는 일반 대중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이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은연중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향해 저런 사람도 자살하려고 했는데 하는 생각을 바이러스처럼 널리 퍼지게 만듭니다. 몇 해 전 수능 1교시 언어 영역 시험을 치르고 고사정을 빠져나와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자살한 남원의 한 여고생에 관한 보도를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수능 시험을 좀 못 치렀다고 해서 그것이 목숨마저 버릴 만한 일이었을까요? 가족 중에 자살한 이가 있으면 그것은 남은 가족이 평생 안고 가야 할 고통의 짐입니다. 제가 아는 분 아버지가 자살을 한 가족은 명절날 형제끼리 만나도 서로 아버지 이야기는 꺼내지 않습니다. 영원히 아물지 않는 끝끝내 가슴속에 날카로운 돌뿌리처럼 박혀있는 그 고통의 상처를 아무도 건드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의 죽음이 자연적인 것이었다면 그들은 항상 아버지의 추억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와의 이별의 고통은 사랑과 그리움으로 승화되었을 것입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한강에 투신하는 이가 이틀에 한 명꼴이고 하루 평균 43명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자살 사회라 할지라도 이대로 방관할 일은 아닙니다. 언젠가 한강에 투신했다가 구조대원의 도움으로 살아난 이가 자신의 자살 경험을 적은 노트를 한강 대교 난간에 매달아 놓은 적이 있습니다. 자살하려는 사람은 꼭 읽어주세요 라고 쓰인 그 노트엔 차가운 물속에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받는 고통의 시간이 살아서 고통받는 시간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길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사람은 희망을 잃을 때 자살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장 제악은 바로 희망을 잃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살은 제악입니다. 절망이라는 죄는 신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생의 성공 중에서 자살에 성공한 것만큼 부끄러운 성공은 없습니다. 자살이야말로 인간으로서 가장 부끄러운 행위입니다. 자살 행위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하는 것은 자살 기도가 미수에 그친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심한 자괴감에서 한동안 쉽게 벗어나기 어렵다고 합니다. 자살은 자신을 살인하는 행위이며 자살 또한 살인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자신을 죽여도 살인입니다. 자살은 자신에 대한 가장 가혹한 범죄이며 자살자는 자기를 죽인 범죄자입니다. 민지 소장님, 463조, 예, 예, 누구나 밑에서 두 살아가, 번째, 누구나 여기죠. 예, 네, 누구나 살아가면서. 누구나 살아가면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인생을 마치는 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마다 자살을 생각하고 또 자살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도 저는 지하철 사당역에서 한 할머니가 떡바구니를 앞에 놓고 수많은 인파가 오가는데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얼마나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장엄한 광경입니까? 지하철을 오가며 하모니카를 불거나 육성으로 노래를 부르며 구걸하는 시각장애인을 보십시오. 이 얼마나 숭고한 생존의 풍경입니까? 자살할 이유보다 살아갈 이유가 더 많은 게 인생입니다.
죽기에 좋은 날이 있으면 살기에 좋은 날이 있는 게 인생입니다. 아무리 자살하고 싶어도 살아갈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인생은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2003년 12월 길상사 정기법회에서 들려주신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수님. 네, 큰 수술을 8번이나 받은 여인이 있었다. 자궁암을 비롯해 이암, 대장암 등 암이 전이될 때까지 위험한 큰 수술을 되풀이해서 받았지만 비교적 건강해 의사들조차 놀라워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항상 누워서 지내는 정신지체 아들이 있기 때문이었다. 20살이 되어도 지능은 서너 살밖에 안 돼 대수번까지 받아내야 하지만 그녀에겐 참으로 소중한 아들이었다. 그런 아들 때문에 남편과 이혼까지 하게 되었으나 그녀는 아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데에만 온 정신을 쏟았다. 그녀가 밖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하루 종일 혼자 누워 있던 아들은 이불 속에서 그녀를 보고 웃음을 가득 띠며 좋아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녀는 그런 아들을 대할 때마다 하루의 피로도 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결심을 하곤 했다. 스스로한 몸이 너무 아파 차라리 죽었으면 하고 자살도 몇 번 결심했으나 이 아들을 혼자 남겨두고 죽을 수는 없다. 내가 살지 않으면 저 아이 혼자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자신의 고통조차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이것이 그녀가 8번이나 암수술을 받고도 살아있는 까닭이었다. 정신지체 아들을 보살피는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이 어머니 자신의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무사히 넘기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인생은 단 한 사람을 위해서도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식인 경우에는 그 가치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자살을 결심했을 때,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고 싶을 때,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나를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 한 사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불행 속에서도 살아가야 할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에게나 존재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외면하거나 도외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룬 업적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그의 환갑 기념 심포지엄에서 어느 기자가 당신이 이룬 업적 중에서 가장 큰 업적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온몸의 근육이 서서히 마비되는 루게릭병으로 20세에서 5년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70세가 된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손가락 2개와 얼굴 근육의 일부분 뿐인데다가 폐렴으로 기관지 제거 수술을 받아 목소리마저 잃어버린 그가 쓴 책 시간의 역사는 40여 개 국어로 번역되어 1000만 부 이상이나 팔렸습니다. 현대 우주 물리학의 중심 개념인 빅뱅론이나 블랙홀 개념 등이 그로 인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이룬 물리학적 업적을 제쳐두고 루게리병이라는 난치의 병고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을 최고의 업적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살아 존재한다는 사실이 우주보다 더 귀하고 신비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 유행이 아니, 자살은 유행이 아닙니다. 재산과 명예를 지키는 일도 아닙니다. 자살은 자살일 뿐입니다. 자살하면 어려움에 처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아니한 이기적 생각입니다. 죽어서 해결될 문제는 살아서도 해결됩니다. 자살하지 말라, 다시 태어날 줄 아냐 라고 최명란 시인이 노래했듯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 어렵습니다. 유혹 없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는 유혹의 강한 가운데에 배를 띄워놓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가 악마의 유혹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유혹받을 수 있고 그 유혹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자살의 유혹만은 받아서도 안 되고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삶이 완전히
하게 되는 유혹입니다. 저는 그런 유혹에 침을 뱉습니다. 만일 오늘 당신이 자살의 유혹에 빠진다면 자살의 유혹에 침을 뱉으십시오. 너무나 죄송스러운 가정이지만 만일 법정 스님이나 김수환 추기경께서 자살로 우리 곁을 떠나셨다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삶은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허망하겠습니까? 혹시 자살을 꿈꾸는 분이 있다면 제가 쓴 시 별들은 울지 않는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디오 켜주시고. 우리 저기 아들하고 서방님이 아주 시끄럽게 그래요. 자살하지 마라. 별들은 울지 않는다. 비록 지옥 말고는 아무데도 갈 데가 없다 할지라도 자살하지 마라. 천사도 가끔 자살하는 이의 손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 별들도 가끔 너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 천사도 가끔 자살하는 이의 손을 놓쳐버릴 때가 있답니다. 아, 그래서 사는군요. 근데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마포대교에 진짜 소중한 거다, 그죠? 내가 그러니 이룬 내가 이룬 업적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다. 그냥 맞아요. 이런 하루하루에 이렇게 삶을 진짜 살아가는 게 참 우리가 위대하고 소중한 거구나. 그러니까 마포대교에 항상 거기에 막 자살하지 말라고 써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어느 순간에 한눈 자꾸 그 사이에 가갖고 또 사람들이 자살하고 이렇게 한대잖아요. 근데 진짜 자살을 시도했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정말 두렵대요. 엄청나게. 두렵다 하더라고. 그 자살하려고 했던 그 순간이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 물속에서의 죽어가기 그 상황이 엄청나게 무섭고 그래서 안 하고 싶다고 그래 차라리 열심히 살겠다라고 한 사람도 있대잖아요. 음. 여기 이때 이 책이 지금 언제 나온 거예요? 이 날짜 언제고? 이때도 또 이거 자살이 우리 책이 2013년? 진짜 10년 전에도 이랬고 요즘에 또 보면 또 지금 세대 우리 여기가 지금에 또 자살이 이래 하는데 많아요, 맞아요. 우리는 진짜 10년 전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이런 걸 못 떨쳐버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그죠? 맞아요. 이게 지금 자살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페이지가 제일 길었어요. 1페이지가 제일 그런 것 길었어요. 같아요. 예. 읽다 보니까 끝날 때 정도 되겠지? 라고 했는데 계속 뒷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이거 자살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지. 하지 말아야 이게 된다. 언제인 건지 모르겠지만 생존율 2% 해갖고서는 나온 거가 있어요. 희망의 네. 노래. 생존율 2% 벼랑 끝에서 부른 희망의 노래 해갖고 국제수요일은 6월 23일자. 이게 노래 이렇게 막 나와서 그 뭐라 그래? 대회라 그러나? 그런 거 하는 데에서도 자기가 생존율이 2%밖에 안 되는데 에, 자기는 그거에 희망을 건다는 거죠. 0%가 아니라는 거지. 1%라도 있으면 자기는 그거에 그거 희망을 걸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엄청 진짜 잘 부르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0%가 아니라면 진짜 0.0.0001%라도 희망을 갖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음. 이 유튜브도 되게 감명받아갖고 이렇게 강의할 때 좀 제가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생존율이 2%였는데도 노래를 계속 불렀다는 그 이야기인가요? 네네네. 음. 시한부 인생이었네요. 그 당시, 예, 노래할 당시에도. 대단한 정신력. 그리고 여기 아까 나온 거 보면은 진짜 8번 수술을 받은 엄마가 그러니까 그 아들을 어쨌든 간에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 고통을 다 이겨내고 하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어, 이 사람 노래도 괜찮아, 괜찮아. 자기를 계속 괜찮다라고. 노래 가사가 괜찮아, 음, 괜찮아, 그러면서 해주는 제목이 건데, 뭐라고요? 엄청, 자기 노래 그냥, 제목이 노래 그, 제목이 이거, 뭐라고요?
아, 이거를 보내드려 볼게요. 톡방에. 네, 그럼. 두 개다가. 저는 여기 보면 그 당나귀 헉을 파묻기 자신을 파묻기 위해서 헉을 생각했다면 진짜 막 분노를 이기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는 그냥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나 이게 참 좀 제가 읽었을 때도 이게 되게 와닿는 문장이었었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막 해치기 위해서 딱 하면 이제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주인 선생님이 나를 갖다 괴롭히려고 막 했어. 그게 생각이 나서 너 분노를 느꼈겠는데 그런 걸 안 느끼고 내 스스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했다는 게 저는 되게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언제 보면은 언제 언제 또 괴롭혀가지고 또 주인숙 선생님. 아니 예를 든다면 예를 든다면 왜 또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러면 평상시에 그 주인이 당나귀한테 되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음, 그러니까 이 동화도 저는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거거든요. 생각의 관점,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 이야기를 할 때.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라서. 음, 아, 그래요? 네, 나는 처음 듣는데 네.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 우리는, 듣는. 우리는 강의에다 보면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 아무리 교수님이 나를 믿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 난 내가 그렇게 안 받아들이면 되는 거라. 맞죠? 나는 그렇게 딱. 맞아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은 나를 저 사람이 위협하나? 라고 하는데 정작 음, 상대방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자기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아닌데 크게 생각하는 그런 음.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고 열심히 살아가야 할 때라고 당나귀가 내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고. 농부는 죽는 날까지 농사를 짓기를 결심하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밭에 나가 일하기 시작했다. 이게 그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한 거죠. 우리 별스님 들어오셨네? 갑자기.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얼굴이 오늘따라 부은 것 여기서 같은데 살이 빠진 것 같으네? 네, 주인숙 선생님 일단 네. 먼저 말씀해 아니, 주세요. 아까 그거 당나귀가 벌써 네,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와서 이렇게 이빨을 들여 당나귀 이빨 엄청 네, 크잖아요. 네. 웃고 있으니 얼마나 그 연상이 이렇게 되니까 자, 그 그림이 저렇게 그려지거든요. 음, 얼마나 주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네. 그냥. 네, 응. 네, 우리 뱃쌤. 축하 박수 좀 해줍시다. 배쌤 들어왔는데. 왜 저리 오랜만에 와시고. 어디 갔다 네, 와시고. 어서 오세요. 승리하셨어요. 아이고, 오늘 다 나왔다. 성경 야, 선생님도 다들 반가워요. 지금 버스 타기 승리하는 전에 중이야, 인사하려고. 지금. 다 지금 네, 네. 오랜만이에요. 우리 버스 타기 나는 전에 사진 한번 들어왔더니 찍고, 두 분밖에 네, 안 아니, 잠깐만, 보여가지고. 반가워서. 네, 사진 한번 찍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잠깐, 임미옥 선생님,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아유, 됐습니다. 밝은 빛이. 아직 이 책을 시작 안 했군요. 나는 오늘 이 책인 줄 아직 안 알고. 했어요. 이번 오늘, 주까지. 오늘 이번 많이 주까지. 들어오셔서 저는 듣기만 할게요. 네. 네, 오늘 성경 선생님 청 스커트가 되게 잘 어울리네요. 펑스커트까지 봤어요? 네. 원피스, 나 성경쌤은 안 원피스. 어울리는 옷이 없어요. 빨간 저기 니트에 초록색 치마. 그거는 마스코트야, 마스코트. SM 음. 살 빠진 것 같대, 다들. 그러니까 그 아니야. 살이 빠진 것 같아. 얼굴 붓는 것 같아. 70kg야. 내 몸무게가 듣고 싶은 거구만. 70kg야, 70kg. 어, 얼굴 붓기가 빠졌구만, 그럼 붓기가. 피곤해. 어제 늦게 잤어, 또. 빨리 자야 되는데. 아이고 다들 6월달 되니까 무슨 각오를 하셨나 와다 막하 들어와갖고 이렇게 수다를 떨어 6월 진짜 하면서 첫날이잖아. 6월 첫날, 새로운 날. 그러니까 저기 뭐야 최승희 선생님은 6월 30일 우리 출판 기념회 할 때 옷은 또 무슨 색으로 입고 오셔갖고 또 우리를 놀라게 할까 기대해봅니다. 왜 부담을 줘? 고민을 하게. 아니 제일 부담 주고 싶은 사람이잖아. 맨날 입고 우리는 세수도 안 하고 앉아 있는데 최승희 선생님은 샤방샤방 하면서 맨날 아침에 출근하고 있으니까 맞죠? 그러면 하세요. 화장도 하고 예쁜 옷 입으세요, 아침에. 아, 저도 머리에 그 젤도 바르고 막 이렇게 넘겨놨는데 안 보이는가 보네. 성경쌤만 아니 보이는가. 아니요, 오늘 팀에서 빨간 티가 너무 진짜
진짜 어울리고 머리에 또 힘도 탁 있고 그 말하려고 했는데 우리 책임 신랑 각 씨가 빨간색으로 드레스 코드를 오늘 맞추셨구만. 오늘의 의상이야? 어, 그러니까 빨리 그렇군요. 책으로 돌아갑시다. 책으로 또 수다 떨고. 네. 하여간 뭐 책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 자살 이야기라서 이, 응. 자살의 아, 유혹에 침을 뱉으라고. 응. 네, 진짜 난 뱃쌤은 아까 왜 그 멈췄어 화면이? 누구 네, 저요? 주인선. 아, 아, 진순이? 멈춘 게 아니었구나. 그게 이대로 멈춰라. 그대로 네, 멈춰라. 그대로 저는 멈춰. 463쪽 맨 위에 사람은 음, 희망을 잃었을 때 자살을 한다고? 이 진짜 희망이라는 게, 이 희망이란 이 두 단어가, 그래서 제가 희망 메신저라고 늘 생각했고, 저도 뭔가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희망했는데, 촛불과도 같고, 등불과도 같고, 희망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이런 말들이 저는 너무 진짜 와닿아갖고, 또 희망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또 이미혁 선생님이 읽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딱 읽는데, 아, 어떻게 음. 이게 이렇게 또 연결이 되네. 그 아, 생각이 그렇죠. 들게. 아, 제가 읽은 것까지 기억합니까? 아이고, 그래서 진짜, 읽을 때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 이게 음, 그 이미혁 선생님이 희망 메신저라고 또 음, 이 부분을 또 직접 읽으시네.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아, 저는 희망만 들어도 막 햇빛이 나를 비추는 것 같고 오만 상상이 다 들어서 그 자체가 그냥 그거를 한 3년, 4년째 외치니까 진짜 내가 그렇게 변해가는 것도 느끼고 하여튼 희망하면 음, 할 말이 많아요. 다음에 희망에 대한 강의도 한번 해야 되겠어. 그죠? 좋네요. 그거 되게 좋네요. 이게 그 시니어들한테도 중요하지만 이건 전 연령대에 아주 필요한 거거든요. 응, 저는 460에 절망과 죽음의 흙을 희망과 생명의 흙으로 바꾸어 생각함으로써 결국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네. 거는 어떻게 응.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응, 맞죠? 맞아, 응. 맞아. 응,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관점을 응. 바꾸면 아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잖아요. 예, 응, 그래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응. 그게 몇 줄이 있어요? 460쪽에. 460쪽 밑에 밑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아. 내가 출전한 거, 나 그 전에까지만 출전했는데 딱 이렇거든. 나는 이상하게 조연 선생님이 이 부분 좋다고 책 좀 그 부분 보내라 하면 나는 그 옆이고 나는 그 밑인데 오늘 또 그렇네. 나는 그 위에까지만 출전했는데 바로 그 밑에를, 야, 참, 우리 웃긴다, 그죠? 응, 참, 이게 그 우리, 관점을 뒤집어 생각하면은 이렇게 응, 달라지는 게 응, 많은데 글자 자체도 응, 나 힘들다도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가 되잖아요. 응, 나 힘들다. 응. 나 다들 힘내. 힘들다. 응, 다들 힘내. 응. 아, 다들 힘내. 오, 그러니까 내 힘들, 내 힘들, 내 힘든다를 거꾸로 어, 하면 다들 힘내. 어머야. 그렇게 관점을 바꾸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들이 많은데 거꾸로 그런 뒤집어. 단어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아까 또 살자, 죽자. 아, 맞네. 자살을 그 살자. 부산 태종대에 가면 자살바 위에 자살을 10번 하라고 자살이라는 말이 10번 하라고 써 있잖아. 어, 그래서 자살, 자, 자살, 자살, 자살 10번 하다 보면 살자가 되지. 살자가 된다고. 맞네. 그 희망에 맞아.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그 말이 갑자기 자살 그 얘기랑 희망 얘기하면서 생각난 게 제가 그 이혼을 결심할 때 그 한 문장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희망 없이 살 수 없다 했어요. 그래서 응, 제가 이제 시어머니가 네가 애를 셋을 두고 어찌 이혼을 하려냐 했을 때 응, 정말 죄송하지만 어떤 말을 했냐면 두 마디를 응, 했어. 응. 어머니는 제가 며느리가 아니고 딸이라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냐고. 그 되게 엄마한테 마음이 아팠겠지만 그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음, 그러니까 내가 오늘 그전에 한번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내가 오늘 신문지를 덮고 자요. 그럼 내일은 내가 박스라도 덮고 자고 그다음 날은 움집이라도
안에서 잘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 지금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 살 수가 있다. 근데 내가 지금 신문지를 덮고 노숙을 하고 있는데 내일은 이 신문지마저 뺏길 것 같은 마음밖에 없다. 그리고 그다음 날은 내가 땅을 파고 좀 더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러니까 그때 왜 그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이제 한 거의 20년 전인데 그때 그랬거든. 그래서 저는 지금 신문지를 덮고 있는데 그것도 내일이면 뺏길 것 같은 마음밖에 없다. 그러면서 음, 내가 딸이라면 어머니가 참고 살으라고 계속 말씀하실 수 있겠냐고. 그 이제 못 박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했을 때 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못 하셨거든요. 왜냐면 당신도 당신의 아들을 아시니까. 음, 그래서 자살도 저는 사실 해 보려고 했어요. 저도 정말 9 층에서 베란다 넘어간 적도 있어요, 죽으려고.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베란다를 넘어갔었는데 정말 이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앞을 보고 뒤를 이렇게 잡고 있었지, 베란다 그거를. 음, 9 층이면 정말 높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손만 놓으면 이제 떨어지는 건데 그때도 되게 갈등이 많았지. '내가 지금 이 소리를 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고 또 그때 인제 또 애들 아빠가 또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때 죽지 못했고 또 그러니까 막 네, 너무 힘들어서 그때 살았으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하호 하고 있는 거. 그 그래서 전망 좋은 그 바닷가에서 지금 인생을 보라보면서 누리면서 그렇지 인생을 누리면서 음, 살고 있는 거야. 저기가 다 내 그리고 거야. 인제 또 인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은 뭐 여기 처음 섬에 들어왔을 때보다는 뭐 살림이 많이 편해졌죠. 근데 아직도 어쨌든 힘들어. 똑같이 음, 힘들어. 근데 어 마음에, 그때는 돈도 돈이었지만 되게 막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인제 왜냐면 이제 그 애들 아빠가 그 미래가 안 보이는 사람이었어. 가장으로서 뭐 그런 미래가 안 보였지만 지금 인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또 지금 당장은 정말 아무것 막 우리가 소위 그러잖아. 가진 게 뭐 두 쪽밖에 없다고. 그런 상황에서 만났지만 어 뭐 솔직히 이 사람도 정말 뭐 대학 강단에도 섰던 사람이고 뭐 수십억짜리 수백억 연매출 그런 사업을 하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정말 다 내려놓고 노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몇 음, 번 말씀드렸지만 목표가 내가 죽더라도 내 각시가 사는데 불편함 없이 해 놓고 가는 게 당신 목표고 항상 그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희망이 있는 거잖아. 지금 내가 음, 정말 신문지 덮고 자지만 내일은 얇은 여름 이불이라도 덮을 마음이 있으면 살 수 있거든요. 왜 나아진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사람이 '왜 사는가?' 했을 때는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고 그러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희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책은 안 읽었지만 이제 그 잠깐 말씀 듣는 걸 보고 다 저랑 이게 관계가 있던 단어들이어서 그냥 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 봤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 제목도 있잖아요. 내용은 다 잊어버렸지만 이 음. 희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희망이 그치. 있어야. 그 사람은 무엇을 사는가 나 생각나는데 그 결국 사랑이잖아. 끝에 가서는 그리고 결국 사랑. 그죠. 마지막에 사랑이었죠. 응, 아우슈비츠 이런 데서도 정말 응, 다 매일매일 끌려가서 독가스실에 가도 희망이 응, 있는 사람은 살잖아요. 응, 근데 또 여기서 그러잖아요. 너무 희망도 왜 우리 희망 고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언제쯤 뭐가 되겠다는 그런 게 좀 끝이 보이는 희망이면 사람이 힘을 낼 수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희망은 또 그것도 하나의 고문이 될 것 같아 사람한테. 내가 언제쯤 뭐가 된다는 그런 마감이 보이면 괜찮은데 그냥 언제까지 계속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파파 스머프 멀었나요?" 그러면 파파 스머프가 "다 왔다." 그래요. 그러면 또 이제 똘똘이가 또 "파파 스머프 멀었나요?" 그러면 "다 왔다." 그러면 세 번째 또 물으면 파파 스머프가 "아직도 멀었다." 항상 그랬거든. 근데 그러면 얼마나 거기서 딱 힘이 딱 떨어지겠어요. 근데 이제 응, 뭐 그 터널도 왜 그러잖아. 그 끝이 보이면은 그 희망이 있는데 막 단양에 갈 때 보면 5 킬로짜리 터널이 있거든요. 처음 갈 때는 되게 막 그게 끝이 안 나니까 무섭고 이렇게 해서 뭐 우주로 가는 막 그런 느낌이어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자주 다녀다 보니까 괜찮아졌는데 그 공포가 있었어요 약간. 이게 막 정말 끝날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막 불빛이 계속 이어지니까 막 우주 공간으로 나가는 그런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거든요. 내 의지대로 운전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훅 끄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갖되 또 끝이 보이는 결실이 보이는 그런 희망이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솔직히 정말 뭐 자살자살 10번 하면은 살자가 된다듯이 그때 손을 놓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종교적으로
천주교에서는 자살을 용서하지 않거든요. 내 목숨을 내가 스스로 거둘 수가 없거든. 하느님이 주신 목숨이어서. 이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또 여러분 만나려고 또 지금 음, 이런 데서 살려고 이제 그랬던 거죠. 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죠. 지금 만나려고 있는 거고요. 음, 네, 표현이 임육선에 예사롭지 않네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경험이니까. 신문지에서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아, 진짜 그때는 그 와닿네.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래 그 신문조라도 뺏길 것 같은 마음이면 무슨 희망이 있냐 말이야.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이 그 말이잖아. 정도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야 오늘 배심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그동안 얘기를 뭐라 하려고 뭐라 그 얘기를 하려고 들어오셨군요. 야 아니 이제 그러니까 6월 네, 달부터 오늘, 희망을 이거 이야기하려고. 오늘 이야기가 그 응, 이야기인지 책을 안 읽어도 이게 뱃쌤의 이게 이 감각이 있잖아요. 예지력, 통찰력 맞아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응. 반짝반짝반짝 이게 아마 이게 메시지가 날라갔을 거야. 그러니까 어제 잠도 못 잤는데 지금 들어왔잖아요. 아니 오늘 책은 엉뚱한 책을 들고 와가지고 이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아니 하려고 선생님들이 한다. 그랬잖아. 6월 달부터 이거 힘이 되어준 한마디 한다고 나한테 그 메시지 올라오지 않았었나? 아 했는데 그, 이번 6월 6일날 쉬고 딱 6월 7일까지 읽으면 이거 딱 끝나니까 얼마나 그건지 제가 맞죠? 너무 잠을 못 자가지고 잠깐 눈 붙이고 들었는데 응, 저희 그 아주버님이 자살을 하셨어요. 응, 저희 아주버님이 이제 아버님, 어머니 돌아가시고 장남이셨는데 한 3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높은 이제 회사 꼭대기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엄마, 그 파산 신청은 다 하고 이제 검찰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파산 신청한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들한테 그게 이제 연기가 물려가잖아요. 빚이 내려갔구나. 네, 빚이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했고 그 자살하기 전날 자살한 친구의 장례식장을 갔던 거야. 나비 효과야, 어, 나비 효과. 그래가지고 베르테르 효과, 베르테르 효과. 편안해 보였었는지 음. 자살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안이 좀 발칵 뒤집었는데 그거 보면서 그 큰아들은 알고 둘째는 고3이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음. 쉬쉬하고 이제 큰애만 알고 지냈는데 항상 그 큰애한테 제가 조카인데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 아이도 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을 아빠와 때 같은 선택을. 네, 그게 항상 저는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랬잖아요. 자살하는 거 너무 이해돼요. 저는 자식 눈에 안 보여요. 자식이 무슨 소용이야.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이제 뱃쌤 말씀대로 종교적으로 붙잡아 주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저도 그냥 이기적인 생각을 네. 했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뭐 전혀 극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자살을 할 때까지는 너무 힘든데,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도와주면은 좋겠다. 주변에서 모르죠. 그렇게 힘든지 모르는데, 저는 그런, 뱃쌤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경험을 하니까, 주변에 힘들어 보인다, 막 이러면은, 그냥 안아주고, 어깨라도 이제 다독거려주고, 뭐, 그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김혜진 선생님 지금 네. 말씀하시니까 저희 신랑도 부도가 엄청 크게 났잖아요. 이제 정말 사업을 너무 막 크게 하다가 봉화, 대우, 기아 이게 주 거래처였는데 완전 IMF 때 완전 얘네들이 다 저거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엄청 그랬지. 근데 이 사람도 자기가 파산 신청하면 됐었는데 그 밑에 또 하청 업체들한테 그게 다 내려가니까 아직까지도 이 사람은 그건 품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날라와. 뭐 이제 이게 원금이 예를 들어 4천이었던 뭐 이자가 6천인가 돼가지고 막 1억 넘게 막 이런 무슨 쪽지가 날라오고 이러는데 내 것도 파산 신청하는 것도 또 돈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직은 자기가 그냥 버티고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우리 신랑도 죽으려고 내가 이제 죽어야겠다. 너무 나도 힘들어서 안 되겠다 하고는 이제 집에 그때 막내가 애기여가지고 그네 있잖아요. 우리 철봉 달아놓고 그네 해놓잖아.
응. 집에 보면. 그래서 내가 오늘 가서는 저기다 목을 베고 죽어야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비장하바 한번 들어갔는데 철봉이 없더래요. 그날 낮에 그게 떨어진 거야. 그늘 타다가 애기가. 그래서 치워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더 살라는 이게 메시지인가 보다. 살 어, 운명은 사는 거야. 내가 그랬어. 뭐라 한 게, 아니, 죽더라도 어떻게 나가서 죽지. 그 애들 있고 그런데 집에서 죽을 생각을 했냐. 그 목을 매가지고, 그건 잘못된 거다. 죽더라도. 이제 웃으면서 그런 말도 했긴 했는데, 정말 얼마나 비장한 마음으로 들어왔겠어요. 근데 이게 딱 엎드려. 그래서 신에 계시군. 너는 아직 살아야 된다고.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 그래서 저희도 아직까지도 그게 계속 막 날라오고, 그때 막 이제 또 막 그런 거 파산, 그런 게 있으니까 아직 파산을 안 네, 해가지고 네, 계속 오고 있어 어떻든, 쪽지가. 네, 어떻든 이제 오늘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집안의 끝도 없어. 모든 내력들이 다 나올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네, 우리 일부만 해요. 김민숙, 일부만. 예? 일부만 일부만 하세요. 하자고 일부만. 일부만,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민숙 선생님, 뭐, 무거운 네, 네, 얘기였지만, 그렇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더 살아야 되겠다. 힘들지만 극복하고 살아야겠다. 나보다 더 힘든 분들도 저렇게 많이 꿋꿋하게 잘 살아오고 계시는데, 허영이지 않을까, 욕심이지 않을까, 과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아침에 굳은 결심, 잘 살아야 되겠다. 희망을 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희망 그러니까, 갖는다. 그냥 내가 왜 이리 설레이지? 아, 진짜. 네, 아, 그, 뭐, 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부산에 살면서 한 달에 카드로는 1,500만 원 이상을 돌려막기를 한 1년 반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 정리하고 서울로 이사를 했는데 대단한 걸 하지 않았는데도 그러면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살면서도 죽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요. 다행히. 되게 다행이죠. 진짜 어떻게 보면 남들 보면 죽을 만큼 힘들 수도 있는 상황들인데 물론 되게 힘들었죠. 마음적으로는. 예,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기억에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거 보면 되게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요새 이제 막 그 혈압하고 저기 협심증 얘기가 나오니까 아직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어쨌든 모두 여기 보면 진짜로 뭐 평범하게 사신 분보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고요. 제가 뱃샘 뭐 여기 계신 분들 뱃샘 거의 다 만나보셨지만 저는 이제 사는 곳에 갔었잖아요. 근데 집은 못 가봤어요. 집은 못 가봤는데 갔는데 어쨌든 그 과거에 그런 모습들은 안 보이고 지금 열심히 사는 모습만 보이니까 그리고 활기 있게 사는 모습만 보니까 그 에너지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 어떻게 살아가든 그렇게 살아내는 그 모습들 금방 김milk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서 알지만 더 멋있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 행님 다시 봐야 되겠네, 그죠? 내가 사는 이유가 내 아내가 정말 잘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이 가치다라는 거. 저도 오늘부터 내 짝지를 위해서 더 잘해야 되겠다. 아침에도 투덜투덜 했는데 이 입이 투덜이 되지 않고 네, 예. 내려줘야 돼. 예, 이게 들어가라고 이렇게 나올 때마다 들어가.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들어가라고. 잘라, 잘라. 그래요. 자르면 아니고 뒤로 밀어 넣어야 되겠어요. 자르면 못 아직은 써야 되기 때문에 자르면 안 돼. 아직 써야 돼. 그러니까 자르면 못 쓰니까 밀어 넣고. 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한 주도 행복하고 멋지게 진짜 우리 정호성 작가님 꼭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너무 좋은 이런 나눔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줘서 한번 꼭 제가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뵐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고요. 그래, 만나게 되면. 네, 한번 해보자고요. 네, 네. 하여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6월 되세요. 네, 네. 행복한 6월 되세요. 네.